그럼 그럴 수 있어야지. 사람인데. 그렇지. 아이 똑똑하다. 역시 조민경 씨 똑똑해. 자, 오늘 우리는 어디를 할 거냐면 다항식의 인수분해 진행을 할 건데 이런 얘기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자. 오늘 이제 인수분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수분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처음 봤었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처음 봤어. 오! 웬일? 너니까 웬일?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라는 말로 처음 배웠었거든? 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봤을 때 소인수분해라는 말 어떤 뜻으로 썼었니? 이거 뜻이 뭐였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한다라는 얘기야. 이게 소인수분해였어. 그러면 여기서 소인수분해라는 말에 이 소자가 바로 뭘 뜻하는 거냐? 바로 이 소수를 뜻하는 거였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지금 써 있잖아. 인수분해.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넘어온 인수분해. 그러면 인수분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떻게 되면 될까? 오, 똑똑해. 문헌중. 똑똑해졌어. 그러면 그래.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수분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지. 확인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 때 그냥 소수의 곱으로 분해하는 거 요렇게 그냥 축약해서 기억하거나 인수? 뭐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이러면서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 무슨 뜻일까? 정연아. 은행 중에 명예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권준영. 인수. 부준영 너밖에 없다. 어떻게 된 거야? 인수. 동우가. 승희야,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이제. 인수. 상원 여정의 명예를 걸고 도전? 조민경 씨.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죠. 그럼 누굴 물어봐야 될까? 넌 아닌 것 같아. 인수. 재훈아, 인수. 그렇지. 인수라고 부르는 단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곱의 원인이 되는 수. 심지어 이거 나 이때 얘기했어 니네 1학년 1학기 할 때 곱의 원인이 되는 수. 다시 말하면 하나의 숫자가 등장을 했을 때 소인수분해할 때 수를 곱하기로 쪼갤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 쪼개지는 대상들이 소인수다. 소수여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인수분해라는 거를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한대. 즉 소수는 아니어도 돼. 그냥 곱으로만 쪼개지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보자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36 어떻게 쪼갤 거야? 뭐야? 곱으로 쪼갠다. 이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일단 무조건 곱으로 쪼갠다고 하면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야. 또 2 곱하기 그래 18 크게 당당하게 왜 얘기를 못해? 그 다음 그래 3 곱하기 12 또 그래 아이 똑똑해 좋아. 그 다음 이야 잘 찾는다. 그래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분해가 됐지? 이거 말고 또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분수. 그럼 분수 말고 정수로만 나타낸다면? 왜 없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6 이런 것도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분수까지 포함을 시키면 가짓수 너무 많아지지. 그래서 보통 인수를 찾아라. 인수라는 부분을 다룰 때는 양수 있지 양수. 웬만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수를 기본 베이스에 가져가긴 하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수를 분해할 수 있다. 곱으로 분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는 거지. 36이라는 숫자를 인수 분해한 것 중 제대로 한 걸 찾아라. 그리고 보기 1, 2, 3, 4, 5 줄 거야. 정답 뭘로 쓸래? 몇 번? 몇 번? 야, 춤추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몇 번? 몇 번? 다 맞다. 또 몇 번? 그건 얘기했잖아. 몇 번? 몇 번, 수야? 다른 아까 했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전부 다 틀린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인수분해, 인수의 곱으로 분해하라고 했지. 다양한 형태들이 등장하겠지. 그러면 분명히 이 다양한 형태에서 정답을 골라내라고 했잖아. 모두 고르시오가 아니었잖아. 하나를 골랐어야 돼. 근데 하나를 고르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거야. 아무리 봐도 난 다 맞는 것 같은데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저기 퍼지겠지. 그러니까 결국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한다는 이 논리 자체가 상당히 빈약한 거야. 지금 상태에서는. 즉 5개 중에 한 가지 형태로 고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가지 단어를 추가해. 단순하게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거냐? 앞에다가 무슨 내용을 추가할 거냐?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아유씨 라는 말을 하나의 조건처럼 달아버리는 거야. 하나의 조건으로.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달아버리면 첫 번째 거 맞아 틀려. 36이 또 분해가 되니까 분해가 계속 되지. 두 번째 거 18이 분해가 또 되잖아. 세 번째 거 12가 또 되잖아. 네 번째 거는 4도 되고 9도 되잖아. 여섯 번째 당연히 다 되지.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러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다. 5가지 모양 말고 더 분해될 수 있는 모양이 사실은 있을까 없을까? 분수와 음수를 빼고 양수로만 분해한다면 왜 없냐? 문헌중 안 되겠는데? 왜? 뭐가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따가 해 빨리. 이따가 하라고. 있어 없어? 한국말 못 알아들어? 이따가 하라고 빨리. 있어. 어떻게 보내면 되냐? 왜 굳이 2개만을 고집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2 곱하기 2 곱하기 9 돼 안 돼? 돼요. 되지? 그럼 이런 식으로 쪼개다 보면 결국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9 곱하기 9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9 곱하기 9는 나 미쳤나봐. 3 곱하기 3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2 분해 돼 안 돼? 2, 3, 3 다 안 되지? 예. 그럼 이렇게 만들어둔 요 모양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 확인됩니까? 즉 다시 말하면 굳이 2개 사이의 곱이라고 위에서 뭐 얘기한 적 있어? 곱으로 분해하라 그랬지 몇 개로 분해하라는 얘기는 없잖아. 네. 더 이상 분해가 안 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개수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즉 이렇게 분해를 해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여기 보이는 2, 2, 2, 3, 3이라고 돼 있는 숫자 정확히 말하면 2랑 3이 되겠지? 이거 소인수지?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숫자 자체를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을 때까지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를 하면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될 거냐? 결국에는 소인수 분해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어차피 소인수 분해가 될 거니까 배울 필요가 없어진다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수분해라는 녀석을 단순하게 숫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갈 거냐?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녀석에 대한 인수분해로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다항식의 인수분해야. 이해됐어요? 예. 그러면 이 다항식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분해를 해내는 방법을 배워야 돼. 그러면 그 다항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항식은 차수로서 구분을 하는데 1차식이 그냥 머릿속에 딱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1차식을 분해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상수와 1차를 곱해놓은 모양 전체로 분해하는 수밖에 없겠지. 그럼 2차식을 나보고 분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상수와 2차를 곱한 모양도 되고 1차 곱하기 1차라는 모양도 가능하겠지. 네. 확인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 1차식이 결국엔 최소가 될 수 있는 단위, 즉 숫자들에서 소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항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될 거냐? 1차식들의 곱의 형태로 분해해내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항식의 인수분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이해돼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써볼까? x의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을 곱하라 그랬어. 그러면 이거 우리 전개할 수 있지? 전개해봐. 뭐가 돼?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되는 건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다라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부터 잘 생각해봐. 얘를 보고 전개해서 이걸 찾아라라는 거 전개라는 이름으로 우리 문제 많이 풀었지? 즉 좌변이 우변으로 바뀌는 건 전개란 이름으로 불렀던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보이는 이 우변에 있는 식을 딱 가려. 확인돼요? 그리고 요 놈이 누굴 전개한 거게? 라고 맞춰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가 누굴 전개한 건지 알아 몰라? 모르죠. 왜 몰라? 알아요. 알지? 예. 왜 알아? 방금 봤으니까. 그럼 안 되지. 문제로 만든다 그랬는데. 알아 몰라? 다시 물어볼게. 알아 몰라? 알아 몰라? 분명히 머리를 아는 것 같은데 안다고 말은 못하고. 그래. 얘를 전개하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방금 전에 확인을 했잖아. 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이걸 전개한 게 아니라 생뚱맞게 이렇게만 딱 나와 있으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요 놈을 찾아내라는 얘기가 되겠지? 네. 맞아요? 네. 다시 말하면 얘 앞에 있는 애를 전개해서 뒤에 걸 만들 거지. 뒤에 있는 애를 보고 앞에 있는 걸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앞에 있는 식의 모양이 어때? 1차식들의 곱의 형태를 띠고 있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뒤에 있는 걸 보고 앞에 걸 짐작하는 거야.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인수분해야. 즉 다시 말하면 전개를 거꾸로 하는 거, 전개하기 전 모양을 생각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인수분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자. 인수분해가 뭐라고? 인수들의 곱으로 분해한 것. 1차식의 곱으로 분해한 것. 그것이 인수분해다. 전개를 거꾸로 한 게 인수분해. 그러니까 정확한 인수분해의 뜻은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식을 분해해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수분해하는 과정 자체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 전개하기 전 모양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인수분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1로 돌아가 보자고. 이제 인수분해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았어. 그러면 인수라는 단어가 곱의 원인이 되는 수라 그랬지? 맞아? 네.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 했을 때 곱의 원인이 되는 뭐라고 보면 돼? 그냥 하나의 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인수는. 확인됩니까? 그럼 여기서 인수를 한번 찾아보자. 누가 있을까? 아니, 일단 무조건 인수를 찾을 때는 1과 자기 자신부터 무조건 찾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예. 맞지? 그 다음 우리가 얘를 전개하기 전 모양이 이거였잖아. 그러면 결국에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을 곱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럼 여기 보니 인수는 1이 인수 된다 안 된다? 된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인수 된다 안 된다? 된다. x 플러스 2 인수 된다 안 된다? 된다. x 플러스 3 인수가 된다. 다시 말하면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의 조합을 전부 다 뭐라고 불러? 인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6의 인수를 찾아봐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곱해 36 되는 수 1과 36, 2와 18, 3과 12, 4와 9 그리고 6과 6이니까 그냥 6.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 인수라고. 그러면 마치 뭔가 좀 되게 비슷하지 않냐? 약수랑. 그치? 비슷한 개념이지. 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두 가지가 교과과정상에서는
그냥 비슷해.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도 되거든.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르기는 해. 근데 그냥 우리는 이거 두 개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가자. 네. 확인됐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인수 찾아라. 뭘 찾으라는 얘기야? 대답. 그래. 약수를 찾으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숫자를 조금 더 확장시키잖아. 야, 다항식에서 인수 찾으래. 이것들이 인수지. 이거 다 약수라고 생각해도 돼, 안 돼? 돼요. 돼. 이거를 약수가 되는 식. 다른 말로? 네. 다른 말로? 인수가 되는 식. 아니, 약수랑 인수랑 같은 말이라며.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약수가 되는 식이랑 같은 말로 뭐라고 해? 인수가 되는 식이라고 하면 되겠지. 다시 약수랑 인수랑 어떻다고? 같은 말이라고. 그래, 비슷한 거니까 그냥 같다고 생각하라. 예. 그럼 약수가 되는 식 다른 말로? 인수가 되는 식. 그렇지. 인수가 되는 식 다른 말로? 약수가 되는 식. 확실해? 예. 그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예. 그럼 딱 이 내용만 가지고 인수가 뭔지를 우리가 찾는 것까지 확인을 했잖아. 맞지? 예. 인수가 뭔지까지 확인을 했지? 요거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책에 있는 1번 문제 눈으로 볼 거야. 자, 1번 문제를 지금 눈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와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 곱해진 형태를 취하고 있어. 맞습니까? 얘의 인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 인수가 아닌 걸 골라라 라고 얘기했네요. 맞죠? 지금부터 인수 찾을 거야. 자, 첫 번째 인수 뭐 있어? 무조건 1과 자기 자신 먼저. 이거 선생님이 계속 1과 자기 자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인수 모두 써봐라 하잖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1의 존재를 빼먹고 넘어가. 그래서 약간 세뇌하듯이 지금 계속 무조건 1과 자기 자신, 1과 자기 자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약수 찾을 때 1은 모든 수의 약수라는 거 알지? 나랑 같은 수도 약수라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 찾기 할 때도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거 꼭 생각하라고. 네. 자, 그러면 1 곱하기 자기 자신 했고 그 다음 뭐 있어? x랑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맞습니까? 또 x 플러스 2를 따로 빼내고 곱하기 x랑 x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잖아. 맞죠? 또 x 마이너스 1이랑 왜 대답을 못하지? x 플러스 2를 곱해도 되는 거잖아. 맞지? 네. 또 하나씩 뺐잖아. 이제 몇 개씩 빼면 돼? 그럼 여긴데? 없잖아. 없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수를 찾았고 이 인수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 그래, 8개.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구나. 예. 확인됐습니까? 네. 그럼 8개 모양 중에 없는 애를 골라주라는 얘기잖아. 맞지? 누구야? 그래, 4번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밑에 빈 공간 있지? 여기 빈 공간 있지? 네. 여기다가 지금부터 적을 거야.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인수의 개수 찾는 공식. 자, 인수의 개수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면 돼? 약수의 개수. 와, 좋아. 약수의 개수. 그럼 약수 개수 찾을 때 우리 소인수분해 된 식에서 어떻게 찾았어? 그래, 소인수분해 된 식 안에서 지수에다 다 1을 더한 다음에 곱했지? 맞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요 각각의 하나하나 분해된 이 식들이 결국에 소인수분해에서 소인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얘의 지수가 지금 전부 다 뭐야? 1이지? 1제곱. 생략돼 있는 거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여기 몇 제곱이야? 현재 1제곱이니까 1을 더해서 2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2. 그 다음 여기도 2 곱하기 2. 확인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다항식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인수분해를 했더니 fx를 n제곱 했고 곱하기 qx를 m제곱 했어. 이런 꼴로 나왔을 때 인수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랑 n 플러스 1을 곱하게 된 거 아니야.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수의 개수 찾는 방법을 어떻게 찾게 되느냐? 결국에 약수의 개수 찾는 거 우리 공식으로 써서 해왔었지. 그 약수의 개수 찾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요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적어놔줘. 인수의 개수와 약수의 개수는 결국 같은 방법으로 찾는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인수들 봐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네. 믿어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야. 일단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 인수분해 뭐라고? 전기를 거꾸로 안. 아이씨. 그 말고요. 뭐라고? 동호가? 1차식의 분해함. 그래, 1차식의 곱으로 분해하는 거. 그리고 좀 더 편하게 보면 전개하기 전 모양을 짐작한 거. 예. 그지? 네. 믿으면 안 가는 것들 둘이 앉아갖고 진짜 내가 아, 저희 진짜 문헌 중에 하나, 은행 중에 하나 진짜 이렇게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뭐? 아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개하기 전 모양을 짐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개하기 전 모양을 짐작해 나간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겐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 네. 왜 어려울까? 공식을 안 배웠습니다. 아니,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한 2,000문제, 3,000문제 정도 풀면서 그걸 딸딸 외워봐. 그럼 그 전문 식이 뭐가 나올지 다 짐작이 되지 않겠냐? 예. 딱 보는 순간 이거 모전개했구만. 이런 거 다 확인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겠어? 불가능하겠지. 네. 그래서 우리는 형태적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공식들 자체를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거고 외우게 될 거야. 네. 원래 공식은 인수분해 공식은 딱 2개야. 2개로 끝나. 근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나는 4개로 늘려서 얘기를 해줄 거야. 네. 지금부터. 확인됐죠? 네. 그래서 4개의 공식을 오늘 유형 2번부터 8번까지 안에서 쭉 풀면서 살펴본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인수분해 공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공식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해야 되고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한 번씩 꼭 사용해야 되는 공식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대빵 중요한 거야. 예. 확인됐죠? 네. 인수분해 한다. 무조건 얘부터 생각하는 거야. 네.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요. 공통으로 보이는 인수를 이용해서 괄호로 묶어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배의 법칙 기억나죠? 예. 그 분배의 법칙의 역이라고 부르는 거 기억나요? 네. 분배 법칙 거꾸로 하는 거. 네. 하기 전 모양으로 돌리는 거. 네. 그거란 얘기야. 근데 하기 전 모양으로 돌리는 거 그거 배울 때만 해도 야, 딱 봐도 요거 전개하면 이 모양 될 거니까 이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네. 어떻게 가볼 거냐? 지금부터 예를 들어줄게. xy 플러스 xz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얘 인수분해 하래요. 예. 그러면 얘를 우리는 곱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2개의 항을 더하기로 표현을 했지? 인수분해가 안 된 거야. 이걸 이제 곱으로 표현을 해내야 돼. 확인되니?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항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있지? 두 항 사이에 공통으로 겹치는 숫자나 문자를 찾으라는 얘기야. 예. 누구야? 그래. 그러면 공통으로 겹치는 애가 바로 공통인수가 되는 거야. 즉 여기선 x랑 x가 보이지? 얘네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 이 공통인수를 이용해서 괄호로 묶어내라 그랬지? 즉 공통인수를 따로 꺼내. 그리고 남는 애들을 괄호 안에 밀어 넣으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x를 꺼냈지. 누가 남아? y. 앞에는 y가 남았어. 네. 뒤에는 누가 남아? z. 그리고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x와 y 플러스 z의 곱으로 바뀌었지? 인수분해 된 거야. 확인돼요? 네. 확인돼요? 그럼 이걸 조금만 더 복잡하게 가볼까? 이렇게 가볼래.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야. 항이 몇 개야? 3개. 세 항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통인수를 지금부터 찾을 거야. 누가 보여? 그래. x도 하나씩 보이잖아. 최소 1개. 그리고 2의 배수들 써져 있으니까 최소 2. 확인되죠? 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로 묶어?
EX로 묶고 나머지는 괄호 안에 밀어 넣자. 그러면 자, EX가 나갔어. 앞에 거 뭐 남아? 그렇지. 두 번째 거에 뭐 남아? 그래, EX. 마지막 거에 뭐 남아? 그래,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이게 모든 인수분해의 처음과 끝에 진행을 하는 거야. 왜 처음과 끝이냐? 우리는 3차식 인수분해 안 배울 거거든?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거든? 그럼 지금 못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못하는 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인수분해. 야, 미친놈아.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뭐부터 하냐고 물어봤더니 인수분해를 먼저 하자고? 정신 안 차려? 그래, 공통인수 가로묶기를 항상 먼저 해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로 한번 가보자. 2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x의 제곱의 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의 인수가 아닌 걸 찾으라고 시켰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인수분해 지금부터 해보자. 항이 두 개지? 공통인수 찾을 거야. 누가 보여? 그래, 그러면 우리는 x의 제곱으로 묶었어. 그러면 뭐가 남아? x. 여기는? 그래, 이렇게 곱으로 분해가 된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얘의 인수를 지금부터 찾으라고 시킨 거지? 자,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이거 풀잖아? 인수 x 몇 개 나올까? 몇 개? 얘 지수 얼마야? 2지? 1 더하면 3. 얘 지수는 1이지? 1 더하면 2. 3에다 2 곱하니까 6. 그래, 인수 6개란 얘기야. 그럼 우린 지금부터 6개의 인수를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첫 번째 뭐 붙어 있어? 그렇지. 아, 좋아.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x제곱에 x 마이너스 5y 하나. 또 x 곱하기 x와 x 마이너스 5y. 그 다음 마지막 x제곱이랑 x 마이너스 5y 곱한 걸로. 이렇게 6개. 확인됩니까? 좋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인수가 아닌 거 고르래. 누구야? 그래, 그렇게 찾아내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통인수로 가로묶기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잘 해내야 돼. 알겠죠? 무조건 처음과 끝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죠. 자, 잘 봐.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왜? 진짜 재밌어. 나만. 와. 어이씨,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러면은 뭐 의미가 없는데? 숫자를 가져가야 되겠는데? 잠깐만. 아, 저 오랜만에 만들려니까 잘 안 되네? 저거 뒤에서 혼자 웃고 있는 거 봐라, 저거. 자! 인수분해 할 거야. 30초 시간 드릴게요. 고민해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 공통인수 가로보기 하나밖에 안 배웠다. 그럼 이거 갖고 하란 얘기야.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웃어? 변태같이? 공통인수 가로묶기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좋겠지? 왜 수야? 그냥 절로 웃음이 나와? 저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정에 다 하고 노는 거 봐. 멋있다. 아니야? 우리 공통인수 가로묶기밖에 안 배웠어. 시작 안 하냐? 왜 건방지게 연필을 안 잡고 가만히 앉아서? 진짜? 율 은행 중에 희망.
진화했는데. 뭐라고? 진화했대요. 아, 진화했다고? 그럼 야 종이 바뀐 것 같아. 자, 뭐 나왔어? y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 이거라고? 네. 어떻게 했어? 일단 x로 먼저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인수분해야. 예.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지금 딱 보니까 x에 대한 1차식이지. y도 1차식이지. 예. 그러니까 x라는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일부러 정리를 해줬어 지금. 네. 지금 딱 보니까 앞에 거 두 개만 딱 주의 깊게 살펴봤더니 공통인수 x가 보인다? 그지? 그 x를 통해서 괄호묶기를 하면 y 플러스 3을 곱한 게 돼. 그 다음 다시 뒤쪽에 있는 이 두 개를 주의 깊게 잘 봤더니 3이라는 공통인수가 또 보이지. 3으로 다시 묶는 거야. 그러면 y 플러스 3이 또 나와. 항이 두 개로 줄어버렸지. 근데 이 두 개 항에 다시 y 플러스 3이라는 공통인수가 보이지. 그래서 한 번 더 묶는 거야. 그러면 앞에 쪽에서 뭐 남았어? x. 뒤에 쪽은? 이렇게 분해가 돼서 곱으로 분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지? 네. 어쨌든 이렇게. 이게 공통인수 괄호묶기에서 보게 되는 고등학교 과정 문제, 중학교 심화. 확인됩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네. 그럼 선생님 만약에 얘가 지금처럼 묶기 좋게 두 개씩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야. 여기서 플러스 9, 그 다음 플러스 3y, 그 다음에 뭐였지? 플러스 xy였나? 이렇게 막 바뀌어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그래도 두 개씩 묶으면 돼. 맞지? 근데 만약에 두 개씩 묶었더니 뭔가 공통인수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문자 하나를 정해놓고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x를 기준으로 보자. x에 관한 1창을 찾았더니 얘네 두 개 보이지? 이거를 x라는 1창이라는 공통사항이잖아. 그러니까 x로 괄호묶기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x가 없으니까 상수항 역할을 하겠지? 다시 상수항 3으로 묶어서 y 플러스 3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결국에 똑같은 얘기 되는 거잖아. 순서 상관없이. 확인됩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통인수 괄호묶기를 응용하면 꼭 전체를 다 묶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부분으로 묶어서도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이해되죠? 네. 확인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인수분해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기입니다. 자, 이 완전 제곱식 만들기에는 특별한 조건이 존재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렀던 식 봤었던 기억 나지? 어떻게 된 식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불렀어? 무언가 1차식 하나를 통째로 제곱한 모양. 이걸 완전 제곱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이 전개되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전개했었지? 내가 일부러 이거 순서대로 전개하지 않고 따로 가르쳐줬는데? 그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2배 하고. 그래, 이거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 모양을 보고 얘를 짐작하고 싶어. 그럼 일단 이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라면 항이 몇 개가 필요해? 그래,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무조건 첫 번째 항이 무조건 3개가 있어야 돼. 확인됩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해야 되잖아. 제곱으로 만들어진 제곱항이 몇 개여야 된다? 그래, 무조건 2개가 있어야 돼. 확인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배치되어 있는 상태라면 앞에 제곱이 여기 있지. 앞에 거 제곱했다며. 그럼 제곱 밑에 있는 x만 가지고 와. 그지? 그 다음 제곱 밑에 있는 y만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거 부호 보면 얘네 둘이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확인될 거 아니야? 그리고 완전 제곱. 이렇게 바꿔놓으면 끝나는 거잖아. 확인됩니까? 그래서 전개할 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막 얘기했었잖아. 그 내용 그대로 거꾸로 가는 거야. 제곱이 있네? 아, 제곱 밑에 있는 애가 앞에 거, 제곱 밑에 있는 애가 뒤에 거. 중간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면 마이너스.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인수분해 해보자고. 그러면 x의 제곱에 플러스 3xy 플러스 y의 제곱을 지금부터 인수분해 할 거야. 항이 몇 개? 3개.
제곱항이 두 개지? 그럼 앞에 거 제곱 갖고 오면 되지? 가져와. 뒤에 거 제곱 가져오면 되지? 가져와. 그 다음에 연결하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가져오고 완전 제곱해?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서 막힌 거야? 그래, 여기 때문에 막힌 거지?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하나 더 필요해. 뭐가 필요해? 남은 항. 남은 하나. 남은 하나가 인수분해된 두 개의 곱의 두 배라는 걸 알아야 되겠지? 확인됩니까? 즉 남은 항이 인수분해된 두 항의 곱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거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지금 봐. x랑 y 나왔지? 곱해. xy. 두 배 하면 2xy지. 그게 얘랑 같은 게 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같아 달라.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야. 여기 두 개 곱하면 xy지. 두 배 해봐. 2xy지. 그러니까 여기 같잖아. 그러니까 얘 인수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인수분하면 얘가 아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말 그대로 전개했던 그 리듬을 거꾸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럼 저 또 해보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y에 플러스 9y의 제곱이야. 인수분할 거야. 보이죠? 자, 항이 몇 개? 3개. 제곱항은 여기 하나 보이는데 하나 더 어디 있어? 그래, 여기가 3y를 제곱한 거지? 요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곱 밑에 있는 x 가져오지? 제곱 밑에 있는 3y 가져오지? 그리고 완전 제곱이 될 건데 연결하는 중간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 j 가져온 다음에 확인해라.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3xy, 두 배 하면 마이너스 6xy. 아이고, 나왔네. 그럼 인수분해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내가 뭐라고 했길래 그걸 이러고 있는 거야? 이해다고 그럼 표시했어.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자, 이 내용 가지고 바로 3번에 나와 있는 문제 가지고 연습 좀 더 해볼 겁니다. 자,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지금 보면 인수분해 하라 그랬잖아. 자, 3번 문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의 모양이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제. 자, 항이 몇 개? 3개. 제곱한 건 몇 개? 요게 하나인데 얘도 사실은 제곱항이지. 얘 4의 제곱이니까. 아, 그러면 x 가져오고 4 가져오고 완전 제곱 만들 건데 두 개 여기 연결부호가 마이너스지? 바로 가져오면 되겠구나. 그리고 확인하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x. 두 배 하면 마이너스 8x. 아,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되겠구나. 확인됐어요? 좋아. 그러면 기억 맞아? 1번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럼 2번으로 또 가자고요. 2번은 a의 제곱에 플러스 6ab에 그 다음에 플러스 9b제곱이지? 항이 몇 개? 제곱항은 몇 개? 그래. 그러면 제곱 밑에 있는 a 가져오고 제곱 밑에 누구 가져와야 돼? 뒤에 거에서. 그래. 3b 가져오고 완전 제곱 가두고 플러스니까 가져오면 되겠지? 곱한 다음 두 배 하면 6ab 나와? 그러면 제대로 된 거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어렵게 한번 가보자. 세 번째입니다. 마이너스 8x의 제곱에 플러스 8x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지? 항이 몇 개? 3개. 제곱항이 있어 없어? 이번에는 없어. 루트 쓰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는 건가? 그래. 항상 뭐부터 생각하라고? 공통인수 가로놓기. 항 3개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통인수가 보여. 누가 보여? 그렇지. 묶어내고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곱한 거다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바꿔놓으면 요 안에 거 항이 3개, 제곱항도 2개가 되겠지? 그럼 다시 인수분해.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4x 제곱은 2x를 제곱한 거지? 1은 플러스 1을 제곱한 거지? 그리고 연결하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가져오면 되겠지? 곱한 다음 2배 하면 마이너스 4x 나오는 거 맞지? 됐네. 이렇게.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도 한번 가볼까요? 네 번째는 16x제곱 마이너스 24xy 플러스 9y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번에도 제곱항 2개 맞지? 바로 가자. 몇 x? 그렇죠. 몇 y?
3y 완전 제곱 만들고 연결번호는 마이너스. 두 개 곱한 다음 2배 하면 맞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네. 그럼 4번은 맞아 틀려? 그래, 틀린 게 4번이야. 이렇게 찾는 거야. 직접 하면서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럼 바로 옆에 여사를 몰아서 바로 옆에 있는 4번 문제까지 갑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가 뭐가 되고 싶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다고 나왔어. 맞죠? 야,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인수분해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자,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x 마이너스 어쩌고의 완전 제곱이 돼주면 된다는 얘기지? 응, 그럼 잘 봐. 얘네 두 개 곱한 다음 2배 하면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지. 맞아요? 그럼 얘네들 곱한 게 얼마야 될까? 마이너스 6이어야 되지. 그럼 바로 끝난 거야. 마이너스 6. 그러면 이 a는 어떻게 나온 거야? 그래, 뒤에 거 제곱으로 나온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그래, 이렇게 그냥 바로 짐작해서 찾는 거야. 확인돼요? 이거를 우리는 공식으로 정리를 하거든. 잘 봐, 지금부터. 이렇게 되잖아? 완전 제곱식이다 하잖아? 그러면 여기 보이는 B값 있지? 상수값. 얘를 어떻게 쓰냐면 1창에 계속 A 보이지? 반으로 나눠봐. 여기서 예를 들면서 가봐. 마이너스 10이잖아. 반으로 나눠. 마이너스 6 제곱해. 그럼 상수 나와버리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있는 상수항을 1창의 개수 보이지? 절반의 제곱이라고 얘기해. 절반의 제곱. 확인돼요? 그래서 절반의 제곱 기억해놔. 이거 이번 인수분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 가서도 쓸 거고 2차 함수 가서도 쓸 거야. 절반의 제곱. 뭐라고? 절반의 제곱. 뭐라고? 절반의 제곱. 뭐가? 완전 제곱식. 이게 되려면 상수항이 1창 개수의 절반의 제곱. 알겠죠? 예. 근데 저기 차려. 왜래? 저요? 너요. 널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왜래? 얘 고개 숙이고 얘기하는 줄. 아니야, 너. 은성아, 정신 차려. 절반의 제곱이야. 그래서 요거 같이. 확인돼요? 자, 그러면 옆에 또 보자고. 이번에 봤더니 9x의 제곱에 그 다음 봤더니 9x의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64라고 돼 있지. 얘가 또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지.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보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하면 돼? 9x 제곱 3x 되지. 64는 8 되지. 완전 제곱이지. 두 개 곱한 다음 2배 한 게 얘잖아. 맞지? 근데 사실 이 b가 양수인지 무슨지 알아?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개 곱한 다음 2배 하잖아? 48 나오지. 이게 b로. 이런 식으로.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48. 확인돼요? b가 마이너스 48이면 전체 부호가 바뀔 거니까. 플러스 48이면 그대로 가면 되니까. 네. 확인돼요? 그래서 가운데 1창 찾을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된다는 요 내용까지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니?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A, B가 모두 뭐래? 양수라 그랬지? 그럼 당연히 B는 48 따라오면 되고 A는 얼마? 36. 두 개 더하니까 얼마? 84. 이렇게 그냥 전부 나오고 끝나는 거야. 확인돼요? 4번 문제는 별표를 좀 하나 쳐놔. 여기서 요게 함정으로 자주 나와. 다음 중 옳은 것은 해놓고서 1번에 B가 플러스 48, 2번 마이너스 48, 3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48. 그럼 이제 뭘 고를지 고민하기 시작하거든. 1번 아니면 3번이 답일 텐데 뭘 찍어볼까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주의 있게 잘 봐두라고.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완전 제곱식에 대한 얘기들 문제로까지 풀어봤어. 완전 제곱식 어떻게 인수분해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가보자. 5번으로 갑니다. 완전 제곱식 조금 더 어렵게. 자, 5번 문제를 지금 봤더니 5번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제곱근 할 때 했던 문제랑 똑같거든. 단지 조금 더 복잡해졌다 뿐이야.
자, a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9라는 식이 하나 보이고 다시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식이 하나 보여. 맞죠? 두 개를 빼라고 시킨 거야. 간단하게 정리하래. 그러면 우리가 루트가 나왔을 때 간단하게 정리하면 루트를 없애줬었지. 없애기 위해선 이 안에 있는 식을 뭐 했어? 제곱으로 바꿔줬잖아. 제곱의 형태로. 그럼 지금 얘도 뭐 하라는 얘기야? 결국엔 제곱의 형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침 식을 딱 봤더니 제곱항이 두 개. 완전 제곱식이 될 가능성이 보이잖아. 그래서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a에다가 3 완전 제곱 하지? 중간에 마이너스야. 마침 두 개 곱한 다음 두 배 하니까 되네? 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겠구나. 자, 뒤에 것도 똑같아. 제곱, 제곱이잖아. 그러면 그냥 a 1 연결부호 마이너스 완전 제곱. 곱한 다음 두 배 하니까 되네? 루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곱과 루트를 지울 수 있겠지? a-3이 빠져나왔는데 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 확인해야 되지? 범위 여기 있잖아. a가 1과 3 사이야. 그럼 a랑 3 중에 누가 더 커? 그러면 작은 수에서 큰 거 빼잖아.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되겠구나. 다시 제곱과 루트 지웠더니 a-1이야. 자, a랑 1 중에 누가 더 커? 그러니까 양수겠구나. 그럼 그대로 나오니까 연결부호 마이너스만 가져오자. 확인됩니까? 네.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예. 응, 요게 정답이야. 이렇게 정리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곱의 모양으로 다 나와 있던 걸 이제부터 우리는 제곱의 모양으로 바꾸는 것까지 해보자. 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 제곱식에 대한 인수분해 다양한 문제들 풀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예. 자, 그럼 마지막.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지. 세 번째. 왜? 그만하자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줄 알았지. 세 번째는 읽어도 일부러 선생님이 용어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합차공식. 합차공식에 대한 인수분해 방법이야. 합차공식 어떻게 생겼던 애였어?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를 곱했을 때 전개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얘를 보고 이걸 찾아내면 된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합차공식도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제곱항이 몇 개? 그래. 제곱항이 두 개가 무조건 보이는 상태여야 돼. 그리고 둘 사이의 연결부호가 뭐가 돼야 돼? 그래. 연결하고 있는 두 항을 연결하고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확인돼요? 그럼 이제 합차공식 어떻게 진행할 거냐? 제곱 밑에 있는 x랑 제곱 밑에 있는 y를 xy, xy로 나눠 쓰는 거야. 두 식에다가. 그리고 말 그대로 합차공식이지. 합차. 확인돼요? 이렇게 그냥 가는 거야. 산다. 이해돼요? 그럼 자, 이거 가지고 바로 문제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4x제곱에 마이너스 9y제곱이야. 자, 어떻게 할래? 항이 두 개잖아. 예. 제곱항 두 개 맞지? 네. 연결부호 마이너스 맞지? 네. 그러면 합차공식이니까 두 군데로 나눠놓자. 네. 그리고 제곱 밑에 있는 애 누구야? 2x. 하나씩 나눠 쓰자. 제곱 밑에 있는 애 누구야? 또 하나씩 쓰자. 그리고 합차니까 합차로 나누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이해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항은 두 개고 제곱항도 두 개가 맞는데 여기 플러스잖아. 앞에 마이너스 붙여놓고 맞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돼? 공통인수 괄호 묶기부터 하면 돼.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잖아.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것도 물론 돼. 순서 바꿔 쓰는 것도. 근데 기왕이면 난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 순서 바꾸기 시작하면 너네 나중에 항 많아지게 되면 순서 바꾸다가도 빼먹고 누락시키고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연습해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하고
합차로 되니까 여기 EX, 여기도 EX, Y 들어오고 합차. 물론 상황에 따라 이거 합차, 선생님 저는 합차가 싫은데요? 차합으로 쓰고 싶은데요?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내가 눈에 익어서 합차로 쓰는 것 뿐이니까. 아시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분해되는 게 합차 공식. 간단하죠? 네. 자, 그럼 눈으로 보고 풀까? 6번 문제. 6번의 첫 번째 거 봐봐. a제곱 마이너스 1이죠? a랑 1이잖아. a1, a1 합차. 분해된 거 맞죠? 자, 두 번째. 16x제곱 마이너스 9제. 그럼 4x랑 3으로 분해된 거잖아. 그럼 4x3, 4x3 합차.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야, 3번. 이거 제곱항이 아닌데? 그지? 그래. 공통인수 가로 묶기로 타는 거지. 그럼 3번 문제. 누구로 묶을 거야? 그래. 5로 묶어내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4b 제곱으로 바뀌어버리지? 여기서 그럼 합차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5에다가 두 칸 만들고 a의 2b 다시 a의 2b 그리고 합차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겠지? 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번도 맞아 틀려? 맞고요. 4번 골치 아픈데 a제곱 보이는데 9분의 1이네. 9분의 1 누구 제곱한 거야? 이야 똑똑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a랑 3분의 1 a랑 3분의 1 합차 분해된 거 맞지? 예. 자 그럼 5번 가보자. 마이너스 25x제곱 플러스 36y제곱이잖아. 순서 바꿔 써도 되고 마이너스로 공통인수 가로 묶여도 되지? 예. 난 마이너스 묶어놓는 쪽으로 갈래. 그러면 이미 틀린 거 아니야? 예. 맞지? 그러니까 정답 뭐가 틀린 거야? 5번. 그래 그렇게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네. 합차 공식까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이 사기꾼들 이래놓고 또 선생님 집에서 봤는데 다 까먹었어요 이러는 거 아니야? 문헌 중에 희망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재훈이야? 희망을? 그럼 넌 뭐야? 저요? 따까리. 문헌 중에 따까리? 아 절망? 야 절망은 좀 그렇잖아. 뭐야 뭐라고 불러줘? 그럼 누가 절망이야? 야 시혁이 요새 잘 나간다. 왜 그러냐? 저기. 야, 나 맞아.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좀 묻고 가자. 너네 혹시 기초학년 평가 봤잖아. 미달된 사람이 있냐? 그 저희 반에 좀 몇 명 절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고 몇 명씩 너네 중에 우리 반 안에서 수학 말고 전 과목 봤잖아. 네. 그 중에서 혹시 자기 미달된 과목이 있니? 저희 반만 8명이에요. 안 훌륭한 거 되면 아니 너가 봤다 안 봤다 그것만 하자고. 그 시험이 점수가 낮아졌는데도 미래났어요. 네. 그 커트라인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원래 8개 이상 틀렸어야 되거든요. 아니 2형 틀렸어요. 근데 그걸 고쳐줬음에도 미달이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너무 많이 틀려서 19개까지 낮춰줬는데. 우리 반은 없다는 얘기지? 예, 우리만 그럼 됐다. 알았어. 잘했어. 자, 그래서 공통인수 가로묶기 완전 제곱식 합차 공식까지 세 가지 형태 지금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다 이해돼 안 돼? 되지? 그럼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마지막. 이제 X자용법. 요거까지만 설명하면 끝이야. 실제로 선생님이 인수분해 공식 네 가지로 늘릴 거라 그랬지? 네. 원래 있는 공식 두 개가 1번하고 이거야. 이거 두 개로 원래 다 설명이 돼. 네. 근데 얘네 두 개를 내가 따로 일부러 빼놓은 거거든? 예. 왜 따로 뺐냐면 조건들을 달아가면서 따로 뺀 이유는 자주 나올 거고 이걸로 계산하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귀찮은 것도 우리 싫어하잖아. 네. 실력도 없으면서. 그지? 실력을 쌓고 귀찮은 걸 싫어해야 되는데 말이야. 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빼놓은 거고 원론적인 얘기는 알고는 가야 돼. 즉 다시 말하면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으로 형태가 정의되지 않는 애들은 무조건 뭘 해야 돼? 얘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럼 얘를 쓰는 방법은 단순해. 말 그대로 X자를 그리게 될 거야. X자를. 어떤 식으로 그리게 될 거냐면 예를 들면서 보여줄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라고 나왔어. 인수분해하래. 항이 3개지. 3개가 되는 순간 일단 합차 공식은 아니야. 그래서 3개라서 잘 보니까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 공통인수 가로묶기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고 봤더니 공통인수가 또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남은 건 이제 뭐야? 완전 제곱식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제곱항이 두 개인지를 찾아봤더니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지. 네. 맞죠? 네.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하게 될 거냐? 항을 일단 첫 단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 내림차순으로 정리.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더니 방금 벙찌는 표정 나 봤어. 내림차순 정리 어떻게 하는 거야? 미지수항을 정확해가지고 차수가 높은 순서. 그렇지. 차수가 높은 순서대로 말이 좀 뭔가 이상한데? 네? 차수가 높은 항부터 차수가 높은 항부터 순서대로 적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미 적혀져 있잖아. 맞지? 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 2차항이지. x제곱 보이지? 쟤를 인수들로 분해하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인수분해 1차식의 곱으로 바꿀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2차항이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1차, 1차로 무조건 그냥 자연스럽게 띄워놓는 거야. 네. 확인되니? 네.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뒤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 보이지? 얘를 곱해서 3 나오는 숫자들의 조합으로 쪼갤 거야. 누구 곱하기 누구야? 그럼 하나 1, 하나 3 쓰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 놓고 이제 X자용법이라고 그랬지? X자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게 그려지면서 뭘 하게 될 거냐면 이렇게 그렸잖아. 둘을 곱하라는 얘기야. 곱하면 얼마 돼? 다시 이렇게 그렸으면 둘을 곱하라는 얘기야. 곱하면 뭐가 돼? X. 이때 나온 이 결과를 더해서 가운데 있는 애를 만들면 돼. 지금은 돼? 뭔가 바꿔줘야 되겠지? 어떻게 되면 나와? 그래, 이렇게 되면 나오잖아. 즉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나오겠지? 마침 두 개 곱하면 3 되는 것도 변함없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나와서 됐구나. 그러면 이제 위에 아래 두 항의 곱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x-1과 x-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이게 x정법이야. 그럼 이걸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어. 아까 우리 완전 제곱식도 원래 이걸로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되겠지? 해보자. 여기 x랑 x로 분해하겠지? 곱해서 4 되는 애. 1 곱하기 4도 되고 2 곱하기 2도 되지? 그 중에 뭘 쓸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맞춰야 돼. 1과 4를 먼저 쓰면은 곱하면 4x, x.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4 만들 수 있겠어? 안 되겠지? 그러면 1건 안 되겠구나. 그럼 누구야? 2랑 2하고 2x, 2x인데 마이너스 4x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면 되잖아. 그러면 앞에 거 x-2, 밑에 거 x-2. x-2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걸 힘들잖아. 그러니까 두 개 따로 뺐고 요것만. 아닌 애들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부단한 연습을 통해 익혀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조금 더 복잡한 형태 하나 더 보고 책에 있는 거 먼저 좀 풀어보자. 긴장해라 너. 네. 2x제곱 마이너스 뭐 할까? 하나 불러봐. 네. 하나 불러봐. 뭐래 좀 편하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무나. 5x. 좋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인수분해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항이 3개인데 완전 제곱식은 안 되지. 제곱항이 안 되고 여기도 이것도 사실은 플러스가 아니니까 제곱항이라고 보기 좀 뭐하지? 제곱항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x자로 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번에는 2x제곱이잖아. 얘를 두 개로 분해하려면 x랑 x만 가지고 분해하면 돼, 안 돼? 둘 중에 하나가 2x가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아무 데나 해. 그냥 편한 대로. 밑에 쪽에서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25. 곱해서 25 되는 뭐 있어? 5, 25. 1 곱하기 5, 25도 되고 5 곱하기 5도 되고. 그러면 잘 봐. 여기가 만약에 1이랑 25가 되잖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5에 근접하겠어? 그건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여전히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걸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해도 돼. 써보지 않고. 네, 안 되면 해.
쓰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5 곱하기 5잖아. 똑같으니까 그냥 5 쓰고.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마이너스 25라는 상수항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나와야 되거든. 마이너스 뭐로 어딘가에 하나 붙여주긴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일단 곱해봐. 그러면 10x 되지. 다시 곱해봐. 5x 되지. 얘네 둘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마이너스 5x를 만들고 싶은 거야. 어디 붙이면 돼? 여기 붙이면 되겠지. 그럼 아래쪽 계산은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진 거지. 여기다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제 가로로 읽으면 돼. 어떻게 돼? 2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5를 곱한 거구나. 확인돼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x제곱법이야. 간단하지? 자, 그러면 33번 문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뭐해? 시작해야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한번. 다 했죠? 이미 다 하고 놀고 있던 거 아니었어? 한번 직접 해봐. 해봐야 돼. 해봐야 들어. 또 이렇게 해보라 그러면 머리로 푼답시고 꼭 계산하다 틀리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지. 아, 선생님 2 곱하기 4를 6으로 잘못 계산했어요. 부호 잘못 맞췄어요. 아, 곱해서 마이너스가 붙었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었어요. 아, 맞다. 이거 왜 틀렸지? 별의별 말이 다 나오지. 쓰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 그치? 그러니까 쓰면서 해야 되겠지? 그럼 쓰지 않는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쓰라고 시켜요. 그렇지. 쓰라고 하고 권유를 해줘야지. 시키면 조금 또 친구가 싫어할 수 있으니까 권유. 권유 받아볼래? 권유 좀 받아볼래? 혹시 네가 생각하는 쓴다와 내가 생각하는 쓴다가 좀 다르냐? 자, 문자도 많고 종류도 많고 빡세 보여? 일단 x제곱 나왔으니까 x랑 x. 자, 마이너스 18y야. 3xy에 3이라는 숫자에 최대한 근접하게 나올 수 있게 쪼개봐야 돼. 그럼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나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경험인데 여기 3 나왔잖아. 그럼 여기 1 곱하기 18이잖아? 맞지? 1하고 18을 더하고 그냥 빼봤어. 더하면 19고 빼면 17이지. 안 되겠다. 그 다음에 2구? 18이지. 더하면 11이고 빼면 7이지. 아, 이것도 좀 약간 먼데? 그러면은 3, 6, 18이지. 더하면 6이고, 9고 빼면 3이다. 됐다. 가자. 이런 식이었어. 난 그렇게 했어. 더하고 빼면서. 그럼 맞춰놓고, 이제 딱 보니까 이렇게 곱하면 6xy고, 이렇게 곱하면 3xy잖아. 난 플러스 3xy를 만들어야 되겠어. 마이너스 뭐 아직 하나 살아있잖아. 여기다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바로 그냥 인수분해 끝.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3y랑 x 플러스 6y의 곱이구나. 이렇게. 확인됐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34번 풀었습니까? 아직 하는 중? 응, 얼른 해봐. 아니, 풀러가 안 했어. 아까 누가 미리 풀어놨길래 혹시나 다들 풀었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꼭 그 아하라는 소리를 해야 되냐? 도대체 왜 하는 효과음인 거야? 네? 그냥 해보고 싶었어요. 아, 알겠어.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행복해요. 행복해? 네. 그러면 막을 수도 없잖아. 네가 행복하다 그러면. 정말 짱. 그럼 앞으로 좀 더 크게 해. 그러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카메라에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알겠지? 살짝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목소리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아하라는 그 발음. 왜 승주야? 오늘도 소리가 크게 쓸까봐? 아니야, 오늘은 2시간 내내 풀로 충전해놨어. 다 했어? 이야, 뭐 아니요라는 거였어? 아, 예였어. 아예 했어. 아, 오케이. 발음이 좀 이상하니까. 그렇게 주눅 들어있어. 내가 뭐 잡아먹냐? 때려? 아니요. 그럼 욕해?
아, 그건 맞잖아. 그래, 뭐 때리지도 않고 잘하고 있어. 왜 근데 이렇게 주눅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야. 뒤에 봐, 뒤에 저.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아이씨. 자, 그럼 가보자. 얘 어떻게 쪼개야 될까? 일단 여기부터. 당연히 3x랑 x로 일단 쪼개 놓겠지? 자, 그럼 이제 4를 1사나 2사로 2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좀 더 골치 아파졌어. 내가 만약에 1사로 쪼개잖아? 12의 1이야. 안 되겠지. 4, 1로 쪼개면 3의 4야. 가능성 보이는데? 원래 이게 아닌데? 그럼 가자. 4의 1로. 이렇게.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3x지. 이렇게 곱해서 4x 되지? 그럼 마이너스 x 만들고 싶은데 마침 마이너스 부 하나 살았잖아. 여기 붙여주면 되겠네. 그럼 자연스럽게 1로 오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인수분해 된 게 어떻게 되는 거야? 3x 마이너스 4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한 거군요.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라고 찾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문제를 봤더니 a가 얼마입니까? 1, b는 3, c는 다 더하면? 8. 다 더하면 0. 0. 근데 우리는 a랑 b를 더하고 c를 빼라 그랬지?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8. 그래. 여기까지 확인돼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되는데요. 아니 알겠냐고요. 네, 알아요. 안 되는 게 이상하지. 방학 동안 그렇게 했는데. 확인? 네. 우리 숙제 해볼 수 있겠어 오늘은? 알았어.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들만 얘기를 했고 유형 9번까지도 우리 원래 할 수 있거든? 예. 다음 시간에 하자. 네. 유형 9번은. 대신에 요거 하나는 체크 좀 하자. 유형 9번에 중요라고 써 있잖아. 집어치워버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4가지 인수분해 공식 지금 배운 거야. 공통인수 가로묶기 하나, 완전제곱식 하나, 합차공식 하나, X자용법 하나. 확인됐지? 요 4가지만 비밀 얘기해? 뭘 쓰고서 옆에서 말하고 있는데 집중하라고. 씨. 4가지만 배웠는데 요 4가지가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단원의 전부야. 전부라고. 예. 근데 심화로 들어가잖아? 일부 몇 개 고등학교 인수분해가 내려와. 예. 일부 몇 개. 적게는 3개 정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거 4가지만으로 중학교 3학년 과정은 다 배운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4가지 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까지 다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자고. 네. 다음 시간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 거고 나는 추가로 내려오는 심화 유형들 몇 가지 있지. 그거 다음 시간에 같이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에서 궁금한 거나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이나 기타 건의사항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해 빨리. 희망. 절망이라 그랬나? 어쨌든 그거 질문 하고 싶은 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또 그 숙제할 때 있잖아요. 9, 10, 11 그 세 문제는 안 풀어요. 하지 마. 유형 8번까지만. 90, 11부터는 다음 시간에 숙제로 할 거야. 왜? 승주가 다 하라 그랬어? 승주가 매겼네. 네. 내가 호응해줬어야 되는 건가? 문헌중 전체를 다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유형 8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숙제로 다 낼 거니까 집에 나 시간이 남는다. 미리 풀어갖고 와. 상관없어. 풀어놓으면 그만큼 숙제는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결을 할 수 있냐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113쪽까지. 114쪽까지. 유형 11번 문제 하나 있지. 아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다. 인수 찾기까지 우리 다 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더 풀어보고 싶어. 그럼 또 쭉쭉 풀어봐.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나눠가면서 숙제할 거고 중간중간 심화 유형 몇 가지 껴서 더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거까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갑시다. 그러면 돼요. 네. 자, 할 말도 없어요? 네. 궁금한 거? 그 시험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1, 2단원만 본다는데 애들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해요? 대비할 때 학생들 같은 거. 아, 책 만들 거야. 아예 책을 만들어서 1, 2단원만 하면은 곱셈 공식까지인가? 인수분 안 하고? 아니지. 아유. 지수까지요. 우리 정확히 2학년이지. 우리도 2단원까지. 동시 아니면 열리건식 아니야? 2단원까지면 조정식 2단원까지라고? 그럼 연립일차 방정식의 활용까지인데? 근데 아마 너네 유리수와 순환소수가 1단원, 단당식 계산이 2단원, 부등식이 3단원, 연립방정식이 4단원, 1차 함수가 5단원, 그 다음에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6단원, 보통 이런 식일 텐데?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나는 부등식의 활용까지 나갈 걸로 예상을 했거든? 많이 나가면 부등식의 활용, 많이 나가면 연립방정식 풀이, 적게 나가면 부등식 활용. 그래서 부등식 활용까지를 일단 책 만들고 적게 나가는 사람들은 앞에 것까지만 땡겨서 풀면 되고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은 추가로 프린트 더 풀면 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됐나요? 또? 없어? 빨리 숙제하고 싶다? 아니요. 안 하고 싶어? 아니요. 뭐야?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숙제 합시다.